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 K 뉴스입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일단은 또 막았습니다. 연방 상하원이 임시 예산안을 전격 통과시켰습니다.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는 예산 통과 마감 시한 22일을 하루 남긴 21일 연방의회는 전체 회의를 열고 표결을 실시 찬성 231표, 반대 188표로 예산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로써 일단 정부 셧다운은 면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역시 임시로 정부 운영을 내년 1월 19일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연장안입니다. 일반 지출과 이민, 건강보험, 국가안보 등의 중요한 사안을 함께 다루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입니다. 원래 정부 예산 만료 기한은 지난 8일이었지만 2주 연장안을 통과시켰고 이번엔 1월까지 또 연장시킨 것입니다. 이회 하원은 이날 810억 달러 규모의 허리케인과 산불 등의 피해 등을 지원하는 재해 지원 법안을 처리했습니다. 상원 민주당은 그동안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을 예산안에 포함시켜 올해 안에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예산안 표결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법안이 가결됨에 따라 아동 건강 프로그램 등 자금이 고갈된 다수주에 당분간 재정 지원도 가능해졌습니다. 세제 개편안이 통과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서명했습니다. 정작 본인도 이번 세제 개혁으로 연간 1,500만 달러 감세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20일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에 즉시 서명했습니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우 자랑스럽다. 세제 개편안은 기업, 노동자, 중산층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엄청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 개편안의 핵심인 법인세 인하 조치를 칭찬하면서 미국에서 더 많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뉴 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소유주 밥 크래프트가 내게 전화해 노스캐롤라이나의 공장을 인수해 새 제지 공장을 열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번 세제 개혁으로 트럼프 대통령 본인은 연간 최대 1,500만 달러의 감세 혜택을 보고 4위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은 최대 1,200만 달러를 절약하며 측근 5명의 인사들도 수백만 달러의 절감 혜택을 보게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별도로 부동산 양도세법 개정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부동산 상속자들은 450만 달러의 상속세를 절감하게 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플로리다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크리스마스 휴가를 보낼 예정입니다. 백악관과 의회가 불법 체류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을 구제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경안전과 이민 단속 요원, 증원 등 불법 이민 단속 법안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른바 빅딜 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 수혜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백악관 존 켈리 비서실장과 공화민주 양당 연방 상원의원 10명은 지난 20일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지고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과 불법 이민 단속 강화 조치를 담은 이민 법안을 논의하고 연방의회에서 통과시킨다는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초 연말까지 다카 수혜자 구제 법안 마련을 목표로 했던 민주당은 현실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없어 내년 1월 표결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그동안 민주공화 양당에서 드림 법안, 석시드 법안 등 이민 관련 법안을 내놓은 의원들이 함께 빅딜 법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드림 법안과 석시드 법안을 통합하는 방안과 국경안전과 이민 단속 강화 조치들로 나홀로 미립국 아동의 신속한 추방, 이민 단속 요원 증원, 난민제도의 개편 등이 법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백악관은 그동안의 이민 요구 사항들 중에 최우선 리스트들을 수일 내 제시하겠다고 밝혀 새해 1월 이민 빅딜의 성패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채널 K 뉴스 지한샘입니다. 주민의 절반이 한인인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한인들의 지역 정치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운 의회의 한국어 통역관 부재가 장기화되면서 한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20일 열린 팰리세이즈 팍 타운 의회 원래 회의에서도 한국어 통역관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수개월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펠팍타운 의회는 타운 주민의 절반이 한인으로 한국어 통역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지난해 9월부터 한국어 통역관을 고용 배치하고 영어 구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의사 발언이 힘든 한인들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월부터는 통역관의 부재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한인 주민들은 회의에 참석해 민원을 제기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권영만 펠팍 한인 유권자 협의회 대표는 이날 통역관 부재 장기화의 이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타운 정부는 이전에 일했던 통역관이 타주로 이사를 하면서 부재 상황이 발생했다며 새 통역관 채용 과정을 진행 중으로 최대한 빨리 통역관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인들은 새 통역관 채용에 좀 더 신경을 써달라며 다음 달 원래 회의부터는 한국어 통역관이 배치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욕시 일반 주택 소유주 66만 가구가 수도세 크레딧을 받게 됐습니다. 렌트 안정협회가 제기한 소송에서 수도국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19일 뉴욕주 항소법원의 판결에 따라 뉴욕시 일반주택 소유주 66만 4천여 가구가 183달러의 수도요금 크레딧을 받게 됐습니다. 이날 항소법원은 뉴욕시 내 1에서 3 패밀리 주택에 대해 183달러의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허용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수도요금 크레딧은 뉴욕시 5개 보로 중 퀸즈에서 가장 많은 27만 7,500가구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뉴욕시 수도국은 일반 주택의 수도요금 크레딧을 제공하는 방안을 승인했지만 뉴욕시 렌트 규제 아파트 2만 5천여 가구를 소유한 집주인들의 모임인 렌트 안정협회 등은 일반 주택에만 수도료 크레딧을 제공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며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6월 뉴욕주 법원의 판결에서 렌트 안정협회가 승소했지만 이에 수도국이 항소했고 이번엔 수도국이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받게 되는 183달러는 싱글 패밀리 하우스 기준 연평균 수도 요금의 17%에 달합니다. 올 7월에도 뉴욕시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5만여 가구에 115달러 수도요금 크레딧을 제공했으며 저소득 다세대 건물에는 가구별 250달러 수도요금을 지원했습니다. 뉴욕시 한때는 미국의 살인 수도라는 오명까지 있었는데요. 지난해에 이어 올해 살인 건수가 최저치를 기록하며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인구 850만 명의 뉴욕시에서 지난 17일까지 올 들어 발생한 살인 건수는 278건으로 지난해보다 14%가 줄어들었습니다. 뉴욕시는 2014년에 333건의 살인으로 1963년 관련 기록 작성 이후 제일 낮은 수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는 다소 늘었으나 지난해 다시 축소됐는데 그 비율을 보면 미국에서 제일 번잡하고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뉴욕에서 살해당할 확률이 한적한 와이오밍주나 몬태나주, 사우스 다코타주와 거의 비슷해졌습니다. 뉴욕시 중에서 폭력 사건이 제일 많이 발생한 지역인 브루클린 75지구에서 이런 치안의 긍정적 변화를 보다 잘 느낄 수 있습니다. 1993년에 이 지역에서 126명이 살해당했으나 지난해에는 23명으로 줄었고 올해는 지금까지 단 11명에 불과합니다. 올해 뉴욕시에서 살해당한 278명 속에는 할로윈 때 우즈베키스탄 남성이 부두에서 트럭을 돌진해 죽인 8명도 포함됐습니다. 개인 사업 하시는 분들 어려움을 호소하시는데요. 와이오밍으로 가볼까요? 뉴욕, 뉴저지는 기업 조세 환경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업하기에 가장 어렵고 까다롭다는 뉴욕, 뉴저지가 전국 50개 주에서 조세 부담이 가장 큰 지역임을 통계로 증명했습니다. 워싱턴 DC의 세금재단이 최근 전국 50개 주의 세금 정책을 토대로 발표한 2017에서 18 회계년도 기업 조세 환경 지수에 따르면 뉴욕, 뉴저지는 전국 종합순위 49위와 50위를 기록하며 사업하기에 최악인 주로 꼽혔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4년 연속 변함이 없어 뉴욕과 뉴저지주가 세금 부담 때문에
때문에 사업 운영이 어렵다는 점을 재확인시켰습니다. 특히 전국 꼴찌를 기록한 뉴저지주는 50개 주 가운데 재산세 부담이 가장 높았으며 개인소득세 역시 48위, 판매세 46위, 법인세 42위 등 모두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뉴욕주의 경우 종합순위 49위에 개인소득세 역시 최하위인 49위, 재산세 47위, 판매세 43위 등을 기록했습니다. 실업보험료는 다소 높은 30위를 차지했고 법인세 항목은 7위에 올랐습니다. 반면 사업하기에 가장 좋은 조세 환경을 가진 주는 와이오밍이 3년 연속 전국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사우스다코타, 알래스카, 플로리다, 뉴햄프셔주 등이 타주에 비해 사업 경쟁력이 높은 주로 조사됐습니다. 연말연시에 들뜬 마음이 사고로 이어집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에서 대대적인 음주운전 단속이 실시됩니다. 뉴욕주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시행됩니다. 15일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전국적인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 드라이브 소버 or pulled over의 일환으로 집중 음주운전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1월 1일까지 음주 측정 검문소와 경찰관을 확대 배치합니다. 특히 경찰은 이번 단속에서 전용 차량뿐 아니라 잠복 위장 차량을 이용할 예정입니다. 장소도 다양하게 설정해 단속 지점을 예상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음주운전자들이 단속을 피해 다니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음주운전 단속뿐 아니라 전방주시 태만, 안전벨트 미착용, 긴급 차량 진로 양보 의무 위반 등도 단속됩니다. 뉴저지에서는 지난 8일부터 음주운전 집중 단속 캠페인이 시작됐습니다. 1월 1일까지 음주운전 검문소를 곳곳에 배치하고 이동 순찰차를 이용해 음주, 마약 운전자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지난 연말 뉴욕주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5명이고 이 기간 총 33,153장의 벌금 티켓이 발부됐습니다. 뉴저지에서도 이 기간 총 1,605명이 음주운전 및 마약 난폭 운전으로 체포됐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안으로만 움츠려지는데요. 최근 한인타운에서 주민들과 함께 어울려 달리는 러닝클럽이 뜨면서 새로운 건강 문화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홍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 저녁 8시가 넘은 시간. 한인타운 거리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 스트레칭을 하며 몸풀기를 시작합니다. 직장생활 등 팍팍한 일상생활에서 잠시 벗어나 도심 속 달리기를 준비하는 러닝 크루들. 지난해 4월부터 시작된 코리아타운 러닝클럽 KRC는 주민들의 건강과 친목 도모를 위해 조성된 달리기 동호회입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for everyone to live a healthy lifestyle, and I think this is a great way to get started, especially if you don't enjoy working out. You can come to the run club and meet new people. LA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주행 구간은 총 3마일. 회원들은 함께 달리며 건강은 물론 스트레스 해소까지 동시에 해결하고 있습니다. 위험하지도 않고 사람들도 다 같이 약간 웰컴하는 분위기고 혼자 짐 가서 운동하기 되게 부담스럽기도 한데 같이 뛰니까 동기부여도 되고 스트레스도 풀리는 것 같아요. 좋아요. 특히 안전 문제로 밤거리를 나서기 꺼려하던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이끌고 있습니다. Koreatown, LA is like a concrete jungle. You know, there's not a lot of parks. There's one park down the street, but it's not the best place to be. You know, there's a lot of homeless in this area, unfortunately. Since we do run in a big group, we make sure that everyone's safe and we'll have somebody, you know, stop traffic if they need to. 이외에도 회원들은 앞으로 동호회 활동에 이어 지역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는 등 한인타운의 달리기 열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 같은 도심에서의 달리기는 주민들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LA 한인타운의 새로운 건강 문화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이임을 앞둔 이기철 LA 총영사가 캘리포니아주 하원 의장으로부터 재임 기간 동안 업적을 기리는 결의서를 수상했습니다. 앤서니 랜던주 하원 의장은 오늘 한미 간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교류 역할에 힘쓴 이기철 총영사에 대한 결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결의서는 랜던 의장을 비롯해 라폰타 아시아 태평양 코커스 회장, 최석호 주 하원 의원, 샤론 퀵 실바 주 하원 의원 등이 발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류 LA시 의원도 이기철 총영사의 한인사회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비성직자 종교 이민과 50만 달러 투자 이민에 대한 영주권 서류 접수가 중단됩니다. 연방 이민 서비스국이 발표한 2018년 1월 영주권 신청 접수 차트에 따르면 비성직자 종교 이민 프로그램인 취업 이민 4순위와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 프로그램인 취업 이민 5순위의 영주권 서류 접수가 모두 일시 보류 조치됐습니다. 뉴욕 출신 제인 킴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이 내년 6월에 치러지는 시장 보궐선거에 도전합니다. 김 의원은 뉴욕에서 출생해 고등학교까지 다닌 후 스탠포드와 UC 버클리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2010년 한인 최초로 샌프란시스코 시의원에 당선됐고 2014년 11월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보궐선거에 당선되면 전 시장의 잔여 임기인 2020년 1월까지 시장직을 수행합니다. 플로싱관할 백구경찰서에 따르면 어제 오후 4시쯤 150플레이스와 루즈벨트 애비뉴 코너에 세워져 있었던 한인 소유 아큐라 MDX 차량의 뒤 유리창이 파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단순 절도범의 소행인지 아니면 인근에서 발생하고 있는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혐오 범죄인지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에 대규모 아파트가 건설됩니다. 이스트 에셀 블러바드와 14스트리트 인근 부지에 건설되는 아파트 개발안은 인근 주민과 이웃 포트리타운이 교통 혼잡과 조망권 문제 등으로 반대했지만 당초보다 규모를 축소해 14층 121가구 규모로 건축이 허가됐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안개가 끼겠으며 비가 내리겠지만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53도, 섭씨 12도, 밤 최저 기온은 40도, 섭씨 4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에서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크리스마스인 월요일은 흐린 가운데 오전 중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주말, 행복한 크리스마스 되시기 바랍니다.